네, 이 영상은 교육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제 스스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 캡슐화, 접근 지정자, 접근 함수, 생성자,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출처는 홍정모의 따라 배우는 씨뿔뿔이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예, 다뤄볼 거는 이 전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C에서 C++ 업그레이드 되면서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객체 지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왜 쓰는 것일까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당연히 편하려고 사용합니다.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인데요. 객체와 클래스를 설명할 때에 붕어빵과 틀, 이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을 같이 엮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객체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편하게 가져다 쓰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코드를 한번 보시고 제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 예제에서는 예제를 보면은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저장했습니다. 여기 클래스라는 것이 있죠. 만약 클래스를 쓰지 않는다면 이름, 주소, 나이 등을 한 세트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중복된 코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능이 여기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저장이 되죠. 예제에서 사용된 클래스의 public, private, protected는 이 글 전체에 있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public 이하의 코드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공개적으로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public 이하의 이 코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메인 함수를 보면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이때 보면 사실상 메모리에 실제로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 이 공간이 메모리에 실제로 공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객체를 만든다고 하고 영어로는 instantiation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위와 같은 코드를 추가한다면 아주 쉽게 데이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없이는 모든 데이터를 매번 직접 입력하여 출력해야 하는 반면에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코드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한 부분은 바로 코드의 재활용입니다. 이것이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코드의 재활용이 성질입니다. 네, 다음으로 캡슐화, 접근 지정자, 접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 지정자 access specifier 라고 하는데요. 접근 지정자는 private, public, protected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private가 public이고 protected는 다른 글에서 다룰 상속의 개념이 필요하여 그 상속이라는 것을 다루고 난 다음에 protected의 개념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private입니다. 즉 접근 지정자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값은 private로 설정된다는 뜻인데요. private과 publi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지 그 접근 가능성에 해당합니다. 즉 public의 경우 클래스의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지만 private의 경우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private로 멤버 변수를 선언한 경우
멤버 변수를 접근 및 수정할 수 있는 퍼블릭 영역의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넣어버리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니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퍼블릭 영역의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놔서 변수에 직접적으로는 접근을 못하더라도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퍼블릭 영역의 함수, 이렇게 멤버 변수를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치 않은 멤버 변수의 변경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멤버 변수명 변경 시에도 사용한 변수를 전부 찾아서 변경해 줄 필요 없고 접근 함수 내에 멤버 변수 값만 바꾸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구현한 함수 등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멤버 변수는 감추는 것을 캡슐하라고 합니다. 이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캡슐화.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지향의 세 가지 원리,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다룰 건데 이제 그 세 가지 원리 중 하나인 캡슐화,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한 퍼블릭 함수 중에 이제 보통 이제 get 또는 set으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들을 종종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함수들이 멤버 변수를 접근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아래 코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전체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에 링크는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위 코드를 보면 앞서 언급한 get, set 함수를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set 함수는 멤버 변수를 변경하기 위한 함수이고요. 여기 set 함수를 한번 봐보면은 여기 set date가 있죠. 여기 set date 함수를 통해 set date 함수는 퍼블릭 영역에 있고요. 이 퍼블릭 영역을 통해서 이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멤버 변수는 어떤 기본 영역에 있는 private 영역에 있으니까 바로 접근을 못하고 이 set date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set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당연히 어떤 문법은 아니고 이 함수가 멤버 변수를 값을 변경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앞에 set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get 함수는 멤버 변수를 읽기 위한 용도인데요. 여기 get 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리턴해서 값을 읽어오기 위한 용도입니다. 다음으로 copy from 함수를 보면 오리지널 매개 변수의 멤버 변수는 그냥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클래스 내에서는 같은 클래스의 객체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내에서는 그 멤버 변수가 private이라도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값을 복사하는 copy fro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룰 마지막 내용은 생성자 컨스트럭터입니다. 생성자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클래스 내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때문에 private이라도 생성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래 코드의 fraction 함수는 생성자인데요.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지정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은 따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frac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퍼블릭 영역에 fraction으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처럼 생긴 형태가 있죠. 이것이 바로 생성자에 해당합니다. 위 코드의 fraction이 생성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의 코드와 같이 생성자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클래스 내부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형태로 위 예제에서는 프랙션, 소괄호, 중괄호 형태가 됩니다. 즉 멤버 변수에 어떤 초기화도 하지 않으므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인자를 보면은 const int의 ampersand denominator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값을 지정하는 것이고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1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으로 1을 줘라고 제가 생성자 파라미터에 넣어놨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자 또한 함수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성자 자체가 어떤 동작을 한다기보다는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이 객체를 선언하고 이런 프린트란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프린트란 함수를 따로 적어둬서 실행해야 되는데 생성자라는 것은 이렇게 객체를 선언할 때 자동적으로 이 코드만은 실행을 시켜라 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C++ 11부터는 중괄호를 이용하여 변수 초기화가 가능해졌는데요. 먼저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클래스의 멤버 변수 또한 중괄호를 이용하여 초기화가 가능하지만 멤버 변수가 퍼블릭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제에서 멤버 변수가 퍼블릭일 때 fraction f12 fraction f12로 선언하면 넘버는 1, denominator는 2로 세팅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객체를 선언할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도 있고 위의 코드에서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라면 중괄호를 이용한 변수 초기화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은 것처럼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았고 and 그리고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라면 멤버 변수가 이렇게 프라이빗이라면 중괄호를 이용한 변수 초기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한 변수 초기화는 안 될 거고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한 변수 초기화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생성한 경우는 어떨까요? 생성자를 생성한 상태에서는 생성자를 사용한 초기화나 중괄호를 사용한 초기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성자를 제가 명시를 했고요. 만약 생성자 코드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생성은 가능하지만 중괄호를 이용한 생성은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fraction f12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하면 중괄호 내의 인자가 생성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에 대한 값이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로 1, 2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소괄호를 이용해서도 인자가 이렇게 생성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중괄호를 이용한 경우 자동 타입 변환이 안 되는 반면에 소괄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변환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생성자에서 파라미터가 int로 선언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여기 소수로 넣는다면은 이렇게 중괄호에서는 자동 타입 변환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괄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숫자를 형 변환에 맞게 넣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고요. 소괄호는 조금 러프하게 좀 융통성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생성자와 관련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예제 실험 결과는 따로 출력은 없고
일단 객체를 선언하기만 했는데 이 객체를 선언한 거에서 보면은 run first constructor, run first constructor 이것이 먼저 출력이 되고 다음으로 run second constructor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클래스가 first class라는 거 하나 있고 second class라는 게 하나 있죠. 그런데 보면은 first class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 second class 안에서는 멤버 변수로 first class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실행하기 전에 멤버 변수를 먼저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은 이 멤버 변수 부분이다. 그 다음 실행되는 것이 여기 있는 생성자 부분이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출력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이 이 부분이 출력이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